근데 금리가 올랐는데 좀 약간 또 다른 현상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기사, 똑같은 시기에 나온 기사인데요. 영끌족 공포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또 이건 서울경제 기사인데 이건 또 반대편의 기사입니다. 2030 서울 아파트에서 영끌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경제지에서 나온 건데 이거 서울경제에서 영끌 공포 기사 쓴 거 없나? 한번. 그냥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거는 최신순을 한번 봐야겠다.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영끌 공포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여기도 있나 싶어서 아까 기사가 뭐였죠? 네, 한번 보여주시면 집값 또 뛴다. 2030 서울 아파트 영끌 살아났다. 이건 아까 영끌 공포랑 반대되는 기사예요. 네. 제목만 봤을 때는 네. 내용은 아직 안 봤습니다. 30대 이하 매입 비중이 4.7%로 높아졌다. 연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평수를 네.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예. 그래서 노원, 은평 등 금매 위주의 매수가 확대됐다. 노원이랑 은평 이런 데가 매수세가 노원 이런 쪽은 좀 매물 쌓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예. 너무 특정한 내용의 기사를 완전히 전반적인 기사처럼 받아들이게끔 좀 혼란스러운 기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네.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노도강 뭐 급락. 예, 예. 이랬다는 거죠, 그동안. 네. 노도강 급락 그랬는데 그 노도강 급락 가운데에서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 그 제목에서도 그 나오겠지만 그 제목 바로 밑에 그 요약본에서 나오는 게 네. 여기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사고 있느냐? 30대가 네, 20, 30대. 결국은 이제 특정 계층이 조금 더 집중되는 건데 그 집중되는 계층이 지금도 한번 보면 바로 위에 재건축과 같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시흥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예, 투자자들도 뭔가 호재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동네가 가격이 그동안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싸졌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노원구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20, 30대에 의해서. 네. 근데 이건 또 한국경제 기사인데 다른 얘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불똥이 노도강에 튀어가지고 이쪽은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본질은 네네. 지금 요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반적으로는 매물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요즘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완화 같은 약간 완화 정책이 네. 이분들로 하여금 조급함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분들이 투자하려고 보니 다들 비싸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래도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곳이 어딜까? 네. 그럼 재건축이 될 만한 곳.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있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 은평의 값싼 아파트로 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네. 그냥 띄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20대 미만, 그러니까 뭐 30대 이하죠. 30대와 20대. 2030이라고 할게요. 네. 예. 거기가 이제 많이 사고 있다. 네. 이런 기사 보셨어요? 방금 봤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2040이 내 집 마련 포기했다. 경기도 아파트도 못 사서 DSR 유지 가닥에 2030 내 집 마련 포기했다. 그래서 뭐 포기했다. 전문직도 포기했다. 그래서 못 산다. 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 LTV나 DSR 규제나 이게 포함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 네. 그쵸? 네. 왜냐면 내가 대출을 해서 한다는 거는 뭐 이거를 내가 월세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실수요인 분들은 이게 두 개인 것 같아요. 30대 중에 실수요자들은 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향을 찾고 있다.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 좀 더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두 가지 방향이 있네요. 금리가 오르니까 네. 실수요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있다. 네. 투자자들은 방향을 찾고 있다. 네. 이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 방향을 찾는 30대 투자자들은 저가 허름한 아파트 역세권인데 요런 것들 저가 네. 아파트 갭 붙어 있는 걸로 그리고 노후도가 충족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네. 지금 실수요자들은 그냥 안 산다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한 가지를 추가를 한다면 그 실수요자들 중에서 이제 청약을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뭐 송도는 미분양, 네. 근데 검단은 완판.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과천도 완판, 네. 뭐 경쟁률 몇천 대 1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그걸 또 종합을 해보게 되면 네. 역시 어떤 거냐 2030 세대 중에서도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과천 같은 곳, 네.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검단 같은 곳으로 다 몰려가는 사람들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상한제로 좀 굉장히 가격대가 싸서 안전마진이 있을 만한 곳들. 네네. 이런 곳들은 그나마 시도를 한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집을 안 사고 네. 금리가 무서워서 네. 집을 안 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들한테 주택을 주고 싶고 네. 그래서 완화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화하니까 이 투자하는 애들이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금리 올라가는 거 좀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걸 해봐라 하고 이제 나온 게 이겁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출 한도 더 늘리자 해서 50년짜리 주담대 더 이거잖아요. 자, 24개월 할부로 사. 네. 안 돼? 36개월 할부 해줄게. 안 돼? 48개월 해줄게. 네. 안 돼? 60개월 할부 해줄게. 이러다가, 안 돼? 50년 할부 해줄게. 이거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 그냥 반납만 해. 네, 죽을 때. 네. 반납만 해 이렇게 가겠죠. 죽을 때까지 살기. 네. 그리고 반납하기. 죽을 때까지 월세. 근데 그건 월세예요, 진짜. 네. 그냥 월세죠. 죽을 때까지 월세죠. 네. 네.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DSR을 풀어주게 되니 왠지 시장은 불안해질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DSR은 못 건드려야 되니까 약간 좀 뭔가를 늘려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그 은행 그 금융기관 그 대출 대북의 창구에 앉아 있을 때, 네. 그때 거의 모든 대출은 3년에서 5년짜리였어요. 네. 3년에서 5년짜리였거든요. 네. 그리고 10년짜리 장기 대출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20년짜리가 생기고 30년짜리가 생겼는데 네. 이제는 이제 와서는 그것마저도 안 되고 집값은 비싸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50년까지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50년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네,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3억 7,500만 원짜리 50년 대출하잖아요. 그 이자 5억이라는 거예요. 네. 이자만 다 하면은 다 갚는 걸 다 합치면 8억 7,500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자를 5억을 내느니 그러니까 50년이래. 와. 30살 들어가서 80살에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80살까지 다 갚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다가 집값 오르면 그렇죠. 팔면서 갚으면 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팔면서 맞죠. 갚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개선된다고 표현하고 또 이렇게 뭐 방법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결국 월세화와 거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월세. 네.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50년짜리와 월세. 네. 어차피 두 개 다 나가는 돈은 비슷하다고 하면 네. 금리가 올라가지고. 네. 그 50년짜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월세보다는 좀 낫겠죠. 왜냐면 월세는 어차피 사라지는 돈인데. 네. 그렇죠. 그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돈의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도 받는 게 낫겠죠. 그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그러니까 그 50년이면 내가 50년 전에를 생각을 해보면 50년 전에 금리가 훨씬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비싼 정도가 아니었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채 금리 수준이 그 당시의 금리였으니까. 막 그때는
막 70년대 이럴 때니까 석유 파동 오고 막 금리 막 20몇 프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제 생각 못 하고 있지만 그때는 대출도 안 되니까 다 개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때 뭐 한 금리가 뭐 20% 30% 할 때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를 생각을 하면 저라면 네. 그때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집 산다 그러면 멍청한 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집이 더 쌌을 거고 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집을 산다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쌌을 거고. 아 근데 왜 무조건 오른다고만 생각하냐면 그 50년 뒤면은 50년을 내가 어차피 월세를 50년 싸느니. 그러니까 뭐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데 네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집이 없었어요. 네. 집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집을 살까 말까 할 때 약간 그 단독주택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네. 지금 네. 정확히 목동 아델리체 자리예요. 그때 그 집을 네. 2천 얼마 주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사셨거든요. 아, 그 비싸니까 금리가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그 당시에 그 상황에 금리도 비싸고 뭐도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노력도 했지만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때 조금 샀었더라면 어느 정도 뭐 재테크를 또 다른 걸로 해서 하게 되면 네. 합산해서 엄청나게 올랐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내가 그 낼 돈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년짜리면 선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80살 돼가지고 내가 그때 월세를 낼 게 아니라 이자를 낼 걸.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또 이자를 내다 보면 네. 하여튼 자기를 그 상황으로 밀어놓고 보게 되면 그거를 또 갚기 위해서 네. 또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바꾸는 방법인데 그냥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냥 월세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월세 낼래, 50년 집 가질래. 네. 그냥 끝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그래. 그래서 금리 인상하니까 지금 너무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제가 이제 7.8% 금리 받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면 사세요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 네. 7.8% 낼 때 그때 원리금 상환까지 했어요. 7.8 플러스 원리금 상환. 네, 원리금 상환까지 했었어요. 네네. 힘든 거 맞더라고요. 네. 그때도 저는 이제 힘들었던 건 맞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궁리를 했어요 그때. 네.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큰일 났다. 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데 네. 너무 많이 오르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때부터 금리 낮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향을 찾으려고 그러고 네.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포기하는. 왜냐면 금리 높지. 가격 올랐다 그러지. 네. 그다음에 주택 사는 거 약간 투기꾼 느낌이지. 주택 사는 게 쿨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아세요? 환경 보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환경 보호라는 것이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펑클색좌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네. 그게 완전 진짜로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린을 한다는 거, 환경 보호를 한다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런 게 됐어요. 되게 멋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돼서 이제 그게 멋있으니까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택을 산다는 건 진짜 꼴 보기 싫은 짓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리는데 과연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주택 안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택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워낙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 가고 금리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이거가 뭐가 맞을까? 이게 진짜 저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답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러다가 살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또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나보고 그러면 그 고통을 감수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으로 결론을 내리셔야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죠.